자, 문학 개념어 13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벌써 절반 지났네요. 이 속도로만 개념을 잡아가도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게 쌓이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믿어 의심치 마시고 지금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정리하세요. 계속 할 거야, 계속. 알겠죠? 끊임없이 할 겁니다. 자, 13번째. 시상 전개 방식. 자,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시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가 있어. 시상.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시상은 그냥 시의 생각 정도로 정리하자. 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시인이 어떤 소재로 시를 쓰느냐 정도로만 봅시다. 자, 첫 번째 시상 전개방, 그러니까 시를 어떻게 써내려 가느냐는 거야. 전개한다는 건. 자, 여러분이 일기를 쓸 때 일기를 쓰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 어떤 게 있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있었던 일을 쭉 쓸 수도 있죠. 그게 뭡니까? 시간의 개념이야. 됐어? 시간의 개념으로 쓰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순서대로 가는 게 순행적인 방식이고요. 반대로 역순행은 밤, 점심, 아침 이것만 역순행은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 다 돼요. 그러니까 시간의 역전이라는 말은 시간이 바뀐다 정도로 생각해. 그래서 대표적인 게 과거 회상이 나오면 무조건 역순행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니? 그 다음 옆에 조금 어려운 말 나오네. 추보식 구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추보식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음 보자거든.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추보식은 공간과 시간의 흐름이 다 나타나는 걸 추보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문제에 거의 안 나와. 어떻게 그냥 순행이랑 같은 말로 생각하셔도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다. 대신 추보식이라는 단어 정도는 기억을 해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시가 나왔어. 시를 읽었어. 근데 선택지에 나오는 거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라는 말이 나왔을 때 우리는 그게 맞다, 틀렸다를 판단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를 읽으면 그 안에서 당연히 뭔가 시간이 흐르지 않았겠니? 애매한 순간이 생겨요. 다 시간이 있는 것만 같아. 자, 그래서 자, 중요한 얘기,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 시간의 흐름이라는 거는 명확하게 시간이 제시돼야 됩니다. 이걸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있어야지만 문제로 출제할 거야. 되니?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하루, 예를 들어서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계절 좋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꼭 4개가 다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봄과 겨울이 나오더라도 시간의 흐름 나타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계절이 나오거나 혹은 몇 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어. 되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명확한 시간이 나와줘야 한다라는 거야. 됐죠?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가는 게 순행입니다. 그런데 과거, 현재, 미래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종결 어미로 파악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과거는 어시지, 는이지, 계시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내일 이런 애들도 다 시간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다. 자, 역행은 시간 순서대로 가지 않는 거. 그래서 중간에 과거가 지금 껴 있잖아. 꼭 미래, 현재, 과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거.
자, 순환은 다시 봄이 되는 거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고 다시 봄이 가는 걸 순환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이 문학 개념어 카드는 선택지에 나올 만한 개념과 관련된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라고. 시간과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을 다 모아놓은 거야. 됐습니까? 자, 다시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일기를 썼어. 일기를 쓰는데 아침, 점심, 저녁 순으로 쓸 수도 있고요. 또 뭘 쓸 수도 있어? 학교에 갔다. 그죠? 학교 끝나고 학원에 갔다. 그게 뭐예요? 공간입니다. 됐죠? 그래서 공간이 등장하는데요. 공간의 이동도 있는데 공간의 이동은 인간의 발이 움직인다고 돼 있는데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얘기하면 물리적 이동이라는 표현도 써. 실제로 움직이는 거야. 실제로. 공간의 이동은 화자가 실제로 움직이는 걸 공간의 이동이라고 하고 시선의 이동은 화자는 어떻게 되겠니? 화자는 고정이 돼 있지. 예. 고정이 돼 있으면서 시선만 움직입니다. 산 밑에 절 개울 있고 사슴 이런 식으로 가면 시선의 이동이에요.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산, 절, 사슴이거든. 그러면 시선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다? 단순히 위에서 아래라고 하지 말고요. 산은 어디에 있는 거겠어? 당연히 멀리. 산. 사슴 가까이. 사슴. 산에서 사슴까지라고. 됐습니까? 이렇게 멀리에서 가까이로 오면 원경에서 근경이라고 얘기해. 물론 반대도 되겠지만 보통은 원경에서 근경이 많아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위아래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어. 이런 것들을 시선의 이동이고요. 공간 이동은 실제 화자가 움직이는 거겠지. 그래서 공간이 이동하는 겁니다. 됐죠? 요건 지금 뭔가 잘못 들어간 것 같네요. 그죠? 실제로 이동하는 걸 공간 이동.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 시상 전개 방식, 시를 써내려가는데 어떻게 써내려갔냐? 1번은 시간의 흐름이고요. 2번은 공간의 이동이라는 거예요. 되니 물론 그 안에 시선의 이동까지도 같이 넣었어요.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한다. 이런 건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기억을 합시다. 자, 그 밖에 시상 전개 방식 선경, 후, 정 끊으세요. 선은 먼저 선이 앞이야. 앞. 후는 많이 쓰는 말이죠. 뒤지. 그래서 경은 경치라고 기억을 하고 정은 정서라고 생각해. 그래서 경치에서 감정, 뭐 정서나 감정이나. 그래서 앞부분에는 자연의 경치, 그러니까 자연이 나와. 혹은 외부라고 표현하셔도 좋아요. 뒷부분, 후반부에서는 감정, 정서가 나옵니다. 내면이 나오는 거야. 이런 걸 선경, 후정이라고 한다. 참고로 선정, 후경도 가능합니다. 선택지에서 요거 둘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선정, 후경인지 선경, 후정인지. 한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앞부분의 경치, 뒷부분의 마음. 수미상관. 수는 머리고요. 미는 꼬리예요. 그래서 처음이랑 끝이 관련이 있다. 자, 이 표현도 괜찮네요. 관련이 있다. 그래서 비슷하다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처음이랑 끝이 비슷한 거야. 첫년이랑 끝년의 구조가 비슷합니다. 생긴 게 비슷해요. 자, 비슷하다는 말은 되게 애매하지. 어디까지를 수미상관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물음이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답을 어떻게 줬니? 자, 제가 그래서 답을 어떻게 줬습니까? 수미상관은 아이씨 이것도 수미상관이야? 와, 이 정도도 수미상관으로 해야 돼? 그럼 돼. 알겠죠? 그런 느낌이 들면 그냥 돼요. 알겠습니까? 됩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는 역시 앞에서 했던 통사구조의 반복의 틀에 다 들어갈 수 있어. 맞죠? 통사구조의 반복도 가능하겠지. 문장 구조의 반복이니까 결국. 자, 시상이 반전된다는 거는 반전, 우리 반전 영화 그러잖아. 반전. 변화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했는데 어떻게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는 거, 극적으로 바뀌는 걸 반전이라고 합니다. 부정, 절망, 소극에서 긍정, 희망, 적극. 정서가 변하거나 어조가 변하거나, 정서는 감정이고요. 어조는 말투가 바뀌는 거. 그래서 시상이 반전된다, 시상이 변화된다. 이런 선택지가 만약에 나오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경우인지 확인을 해라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시상이 반전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선택지에 시상이 반전되고 있다. 우리는 맞다 틀렸다를 판단해야 되잖아. 어조의 변화가 드러난다. 맞다 틀렸다를 판단해야 된다고요. 어조의 변화라고 하면 말투를 봐야 되면 어디 봐야겠니? 말투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니? 목이 왜 이렇게 매지? 말투는 역시 말의 끝을 보면 돼요. 종결어미. 말의 끝이 바뀌면 어조가 바뀌는 거. 그 다음 기승전결. 이건 조금 어렵죠. 한자도 어렵고요. 그래서 기승전결은 한시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4단계예요. 시작, 심화, 반전, 마무리. 시작, 심화, 반전, 마무리. 그런데 시를 읽으면서 이 부분은 시작이군. 심화되고 있어. 반전이 일어났는데 이제 마무리하니까 기승전결이구나. 이렇게는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기승전결은 보통 한시에서 많이 쓰는 거고 4단 구성이면요. 4단 구성이면 그냥 기승전결이 아닐까. 4단 구성이란 말은 시가 사행으로 돼 있거나 사연으로 돼 있거나 어쨌든 이럴 때 기승전결이 아닐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신에서는 어떤 작품이 기승전결이라면 그건 암기의 영역이에요. 암기의 영역입니다. 작품을 읽고 얘가 기승전결이다 아니다를 판단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 건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암기의 영역이고 지금 여기서 성경후정에서는 따로 얘기가 안 듣는데 이 기승전결이나 성경후정이나 둘 다 한시에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한시라는 거는 한문으로 쓴 시예요. 한자로 쓴 시. 옛날에는 한글이 없었으니까 양반들이 한자로 쓴 시를 한시라고 한다. 다음 자 반복 변주. 변주는 뭐라고 하면 되겠니? 변화 정도로 보시면 돼요. 반복하면서 조금씩 변화한다. 눈은 살아 똑같죠? 근데 앞에 뭐가 더 붙었죠?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그러면 반복하면서 약간의 변화가 생긴 거. 그리고 이런 구조를 우리가 무슨 법이라 그랬어? 앞에서 점층이죠. 기억하시고 점층 오른쪽에 나옵니다. 여기 나오네요. 점층. 내용이 점점 크고 강해지거나 혹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형식적인 점층. 왜냐하면 형식적인 점층은 눈에 딱 보이기 때문에 문제로 출제하기가 좋아요. 근데 내용적인 점층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내기가 어렵다고. 됐죠? 그래서 문장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걸 형식적인 점층이라고 한다. 자, 표현법 할 때도 나왔습니다. 점층은. 자, 지금 이번 페이지에서 한 거는 시상 전개 방식이야. 첫 번째 시간, 순행, 역순행. 두 번째 시선의 이동, 공간의 이동. 그 밖에 성경후정, 수미상관, 시상의 반전, 기승전결, 반복과 변주, 점층까지. 정확한 의미 아셔야 되고요. 예문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